오늘 강의 주제는 성공적인 동료자원과 활동을 위한 7가지 습관이고, 저는 한 12년 전에 이 교육을 받고 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서 꽤 비싼 돈을 주고 배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도움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내용을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처음 봤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 봤다. 있으신 분이 없으면 처음 본 사람 다 손 들어요. 오케이. 오늘 좋은 교육을 잘 만났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정말 유명한 분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1982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저서를 냈고 거기에 핵심 내용입니다. 뭐냐? 한 인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여기서 승리라는 거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3가지가 되면 내 의존적인 인간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를 잘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민폐가 아니고 협력적인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다. 마지막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실천하라 습관 7입니다. 이걸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의존적인 사람에서 자립적이고 내 삶의 주도성을 갖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습관 1, 2, 3을 하면 개인의 승리,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성공적인 삶, 성공이란 내가 원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삶, 꼭 돈이 많다가 아니라 첫 번째가 자기 삶의 주도성, 두 번째가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 수립, 세 번째가 시간 관리. 이 3가지를 잘하면 성공적인, 만족스러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승의 관계. 왜 부모 자식 간에 왜 동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동료가 이렇게 있을 때 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일하기 같이 싫은 동료가 있어요. 왜? 얘랑 같이 일하면은 시너지가 나고 좋아. 왜? 얘도 자기 목숨 해내니까. 내가 도움도 받고 내가 도움도 받고. 근데 반면에 조직안에 보면 얘랑 같이 일하기 싫은 직원이 있어요. 맨날 자기 일 안 하고 불평불만 많고 지 몫을 못 해내고 남한테 묻어가려고. 대학 다니는 그런 애 있었어요. 레포트, 공동 레포트 쓸 때 얘랑 같이 하면 정말 좋은데 얘랑 하면은 무이승차하려는 애가 있어요. 조직 안에서도 있고. 그런 사람은 승승의 관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습관사 승승이라는 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데 자식이 이걸 못 따라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헌신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부모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적이고 이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는 괴롭죠. 승승의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승승은 대인 관계에서 서로한테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이걸 내가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고, 습관 5는 경청, 습관 6은 그렇게 해서 1+1이 2가 아니라 3, 4가 되고, 예를 들면 그 밴드, 악기 밴드에서 노래라는 보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럼도 있고 또 뭐 있냐 전자우弦도 있는데 각각이 있을 때보다 함께 연주를 하면은 더 시너지가 나요. 노래라는 보컬, 그 다음에 전자기타, 그리고 뭐 이거 이렇죠 드럼, 이게 함께 하면서 멋진 음악이 나오는데 그런 게 시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하고 나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놓은 게 스티븐 코비님이 한 번 조금 어렵다 해서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그 아들이 쉬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 청소년 병동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이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 맞죠? 그러기 위해서 주도적이 되고 자기 삶의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고 내 삶이 어디로 가 있지.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해져. 그리고 가지와 잎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상호이, 승승의 관계, 경청, 시너지를 내는 관계가 되고,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매일매일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쬐주는 게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한 게 습관이 주도성, 자기의 꿈의 사명과 꿈을 수립, 시간관리, 상호이익, 승승, 경청, 시너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오늘 과목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첫 번째 영상을 볼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지은 거고, 핵심 개념, 자기관리랑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습관 1부터 습관 7까지 이 내용. 이제 이게 머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머리에 딱 있죠. 주도성.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이제부터 연필을, 볼펜을 드시고, 볼펜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여백에, 이 여백이죠. 첫 페이지 여백, 이 여백에다 이 6개 중에서, 이 6줄 중에서 키워드 단어들을 한번 골라서 써보세요. 이 6개의 문장을 읽어보고 단어로 한두 개 정도만 쓰면 돼요. 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6개의 문장에서 아, 이게 핵심이다 하는 단어들을 써보세요. 되게 많긴 해요. 한두 개만 쓸 수는 없어요. 그쵸? 키워드를 써보세요. 주인의식, 선택, 책임, 내부의 힘, 영향력의 원, 자기 통제, 이런 거죠. 고3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습관 1, 주도적이 되라의 키워드를 찾아서 써보세요.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네. 이거 잘 쓰는 분이 국어 능력이 좋은 거야. 예, 단어를 쭉쭉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6문장이 있고 그 6문장 각각에서 키워드, 핵심 단어를 써보세요. 예, 이 중에서 영향력의 원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칠판은 없지. 살아가면서 이 방만한 세상이 있다고 쳤을 때,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쳤을 때 영향력의 원이란, 예를 들면 이 책상만, 책상 공간만 하는 거야. 이 방 전체에서 이 책상만 한 거는 영향력의 원이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영향력의 원이 이만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이 책상만큼인 분이 있고요. 이 책상 다 이만큼인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컨트롤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나의 상사라든지 나의 부모, 이웃, 친구 많은 중에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영향력의 원이란 내가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세상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긍정의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차피 영향을 못 미치는 이 바운더리는 내밀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 안에서 내 최선을 다하고 이 영향력의 원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의 원이 이만한 세상에서 영향력의 원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조직에서도 조직의 리더들의 영향력의 원이 당연히 크죠. 근데 꼭 유명한 사람 아니고 리더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긍정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쉬운 말로 내 삶의 사명과 목표를 세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 찾아보세요. 키워드 써보세요. 핵심 단어. 지금 쫙쫙 핵심 단어가 나오죠.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드립니다. 습관 2에서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사명 선언서, 삶의 목표,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네. 자,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3박 4일간 부산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결정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3박 4일 동안 다음 주에 부산을 여행한다. 뭐가 필요할까요? 결정해야 될 거. 자, 브레인스토밍. 뭐가 있을까요? 내가 3박 4일 부산을 여행 가야 되고 뭘 계획을 세워야 되죠? 뭘 예약해야 되죠? 숙소. 그렇죠. 숙소 또. 먹거리.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거 있어. 어? 그렇죠. 교통. KTX 갈지, 걸어갈지, 국토 대장로, 교통편, 숙소, 먹거리, 또. 그쵸, 일정. 또 누구랑 갈지. 그렇죠. 그런 거. 최소 5가지.
우리가 3박 4일 여행 갈 때 이런 게 필요한데 하물며 여러분 이제 평균 나이 30이라고 쳤을 때 30살에서 앞으로 원차라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100살까지 살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은 80이라고 할게요. 자, 30이라고 치고 80까지 살 때 5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예전엔 저 이 개념이 없었어.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아니, 내일도 날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저는 A4 빽빽하게 제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3박 4일 여행을 가도 최소 5가지를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50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사역 설명서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습관상 시간관리. 제일 중요한 거죠. 시간관리. 네. 이건 한마디로 시간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시간당 최소. 최저임금? 그렇죠. 훌륭해요. 11,000원. 쉽게 그냥 10,000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아침에 내가 눈을 떴어. 내가 요즘 돈을 안 벌어 돈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시간으로 했을 때 얼마가 생겼죠, 여러분? 1시간 10,000원이면? 아침에 눈을 떴어. 얼마가 생겼죠? 24시간 곱하기 10,000원. 얼마예요? 그래요, 24만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해도 물론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일수록 1시간에 나의 가치는 올라가.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으로만 쳐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최소 우리나라에서 정해준 24만원 어치가 생겼어. 물론 더 소중하지만 시간은.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다가 쇼츠도 보다가 빈둥거리다가 12시간 다 쓰고 밤에 무인에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24시간, 24만원을 버린 거죠. 최소 나의 1시간의 가치를 올려야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24시간 나한테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 우리 여학생들이 예전에 많이 했어. 친구가 옷 사러 가면 따라가. 친구가 나한테 10,000원을 그냥 달라고 하면 내가 주나요? 안 줘. 근데 친구가 나 쓰기 필요 없고 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자친구애가 옷 사러 간다고 하면 4시간 따라가. 명동 쇼핑하면 따라가. 나는 굳이 안 가고 싶은데 그게 왠지 의리 같아서. 그럼 시간을 따졌을 때 얼마를 손해본 거죠? 4만원. 4시간. 여학생들 그런 거 많았어요. 학원에 내 딸도 경험했던 거야. 학원에 같이 다녔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숙제를 안 해서 남아서 2시간 야자를 하면서 숙제를 해야 된대. 근데 우리 딸은 안 기다리고 왔어. 근데 만약에 기다려주면 얼마를 손해본 거죠? 2시간 기다리면 얼마 손해봤죠? 그쵸, 2만원. 2만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돈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1시간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시간의 이분면을 해야 돼. 관리해야 되고, 이따 배울 거고요. 이거는 승승. 내가, 여러분이 속한 게 가족도 있어요. 그쵸? 가족이 나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같이 살기 괴로운 존재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도움을 주는 긍정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고, 동료한테서도. 예, 그래서 승승, 상호 이익, 나도 얘한테 도움을 주는 긍정의 관계, 얘도 나한테 긍정을 주는 사람만 만나야 되는 거죠. 간혹 친구 중에 나를 비난하고 내 돈을 삥 뜯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친구를 그냥 끌려다니면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경청이라 부분이에요. 오늘은 습관 1, 2, 3, 7만 할 거여서 시간상. 자, 습관 5는 경청하라 합니다. 경청하라.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습관 6은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났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가 되게 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습관 7. 예. 그러기 위해서 매일 작은 것을 실천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습관 1, 2, 3, 7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세븐해빗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 세상 탓을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하자. 원칙 중심의 삶을 살자. 그리고 7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 7가지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작은 실천부터 하자.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자.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원래 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너무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좀 지내고 있냐면 이렇게. 저는 해외 제
버킷리스트에 해외여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외국어대에서 영어 배우고 코로나 이전에 오프라인 수업들도 나의 영어 선생님, 저는 암 생존자이기 때문에 매일 주말에 걷기, 예, 주 3회 필라테스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예, 주 3회 중국체육문화센터 필라테스 주 3회 많은 화분들을 바꾸고 저는 아직도 종이신문을 읽습니다. 왜? 내 그러니까 지식을 키워야 되니까 치매 안 걸리려고. 저의 실천 습관입니다. 집 주변 봉화산.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이니까 많은 돈을 못 벌어서 돈을 아끼면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많이 갔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가고 있어요. 홍콩, 아니 싱가폴, 태국 이런 거 다 제가 체험했던 거.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 펜첸테레 요트 체험 예,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주세요, 선생님. 첫 번째, 지금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의 핵심을 5분간 정리한 영상에 핵심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로 한 걸 영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7가지 법칙. 네, 화면 키워주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자신들이 정하고 이끌어갑니다. 주위를 보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번에 바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완전 망했어. 옛날이 좋았지. 인터넷이 생기면서 시장이 다 무너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안 좋아지는 이유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은 같은 상황이 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한동안 나를 힘들게 하겠네. 근데 어쩌겠어. 내가 아무리 짜증내고 한탄만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봐야겠다.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지겠네.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둘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2번 창조됩니다. 내가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1번 창조되며 생각한 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2번째 창조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후에 이 일을 완성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남겨지고 싶은지를요. 혹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그릴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십 년 후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회고되기를 바라는지요. 모든 것을 실행하기 전 최종 목적지를 생각해보세요. 셋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기도 전에 새로운 해야 할 일들이 또 생기고 납니다. 하지만 많은 해야 할 일 중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일부터 가장 먼저 해나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인가? 넷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윈윈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시장에서 승리를 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패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돈을 벌면 그 돈은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윈윈할 수 있을 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다른 누군가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돈을 벌고 상대방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습관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하는 가장 좋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꼭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나 상황을 남에게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준을 나에게 맞춰서만 생각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정말 노력했어요.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맞추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그 콘텐츠가 나에게 유익하거나 재미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만든 사람이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재미없는 것을 끝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필하지 말고 나의 콘텐츠를, 과제를,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만들어 보세요. 여섯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어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좋은 밴드를 만나지 못하면 드러머의 진가는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컬이 좋아도 뒤에서 맞춰주는 좋은 노래와 가사가 없으면 좋은 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나무를 톱으로 벤 나머지 톱날이 너무 무뎌져서 나무 하나를 베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나무꾼이 이것을 보고 매일같이 톱날을 가는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지만 이 나무꾼은 자기가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톱날을 갈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나무꾼처럼 하나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는 나머지 톱날이 무뎌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만 쉬어야지, 오늘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운동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또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더 알고 싶다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보세요.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장사와 사업. 네, 꺼주세요. 제가 말한 핵심 내용이 좀 전에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 끝났을 때 오늘 처음 듣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이 도식이 딱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지도는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의존적인 사람이 주도성,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독립적인 인간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승, 경청, 이해, 시너지를 내면은 상호 협력적인 사람이 되고 이것을 매일매일 하면서 끊임없이 세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을 듣기 바랍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게 습관 1, 2, 3. 그 다음에 나무에 이거 뭐죠? 기둥과 가지, 잎이 되는 게 습관 4, 5, 6. 이게 잘 자라도록 매일매일 햇빛과 비를 주는 게 습관 7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또는 성공하는 동료 지원가 또는 성공하는 아무튼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파란색. 내가 지금 보시면서 파란 쪽에 가까운 삶을 사는지 빨간 쪽에 가까운 삶을 사는지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빨간 쪽에 가까운지 파란 쪽에 가까운지. 네. 저쪽에 가까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보세요. 특히 여기. 요렇게 살고 있는지 요렇게 살고 있는지. 우울하고 스스로한테 자조적이고 자기 패배적이고 고립적이고 먹는 것도 관리에 살이 찌고 운동 안 하고 젊은 나이인데 성인병 걸려 있고 게임에 몰두하고 핸드폰 쇼츠 보면 하루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사는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습관 1로 넘어갑니다.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내 삶의 주도성, 주인은 나다. 남은 내 인생 50년에 여러분 30살이라고 칠게요. 더 젊겠지만 30살일 때 100살까지 살지만 너무 길 것 같으면 80이라고 치고 50년, 남은 50년에 대한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여줬어요. 첫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야 주도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거위지만 미래의 백조의 모습을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젊은이인데도 나 자신이 이미 늙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거위이지만 미래의 백조가 될 수 있다는 꿈이 있는지, 반면에 내가 이렇게 청년인데도 나를 이렇게 노인처럼 아무 꿈과 희망이 없다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지, 나는 어떤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고양이와 같은 존재이나 나중에 사자와 같은 클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주도성을 갖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 자신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늘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여러분은 토요일날 이 시간에 와서 교육을 듣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주도성이 엄청난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삶에 큰 시련이 있었죠. 근데 지금 토요일날 여기 와서 주도성 교육을 듣기 위해서 와 있어. 이것만으로 되게 주도적인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도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가까운 사람. 내가 살아오면서 또는 정신과적 어려움이 생긴 이후에도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 동료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가족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유방암 생존자, 25년 전에 아주 심각한 암 환자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살고 싶었고 어쨌거나 살아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주도성도 갖고 있고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체중 관리도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전 되게 체력이 약했거든요. 항암 치료하고서 너무 이렇게 탈진하고 항상 방사선 치료 뭐 종합 세트로 다 했으니까 너무 체력이 안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는 갱년기까지 왔어. 갱년기. 폐경기가 오고 나서 이제 너무 더 힘들어졌어. 내가 주도적이 돼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요, 남을 함부로 대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을 함부로 해요. 예를 들면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고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대해줘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쉽게 풀어놓은 게 이거. 네. 남들, 가까운 사람이죠. 가족,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내적 자존감,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괜찮은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지, 어이 등신같이 오늘도 막 밤에 10시에 족발 먹고 튀김 먹고 하루 종일 쇼츠 보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막 이 인간 말종아 이런 얘기 듣고 막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서 막 오늘도 막 자괴감에 들어서 빠져서 자는 거야. 그러면서 괴로우니까 또 게임하고 만약 이렇게 산다.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적 자존감이 있는지,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가까운 사람이죠. 특히 가족, 친구. 그래서 가족을 내가 끊어내긴 어려운데 친구는 끊어내야 돼. 물론 가족도 바꾸긴 해야 되지만 친구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이용하고, 그 애들 중고등학교 때 빵 돌림 시키고 막 뭐 갖고 오게 하는데 그걸 못 벗어나. 자존감이 낮은 거죠. 힘도 약하고 자기 힘도 약하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이 주도적인 이 우리 반의 리더한테 끌려가는 거죠. 얘한테서 벗어나면 내가 찐따당할까봐.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초중학교, 중학교 때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 이거는 시간상 보진 않을 건데요. 강영우라는 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자, 여러분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원래 교육 때 핸드폰 우리 못 보게 하잖아. 핸드폰 유튜브로 열어보세요. 선생님 녹음하는 거 안 돼요? 열어보세요. 자, 유튜브에 가서 강영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검색해봐요.
먼저 소리 키우세요. 소리 먼저 나는 사람 아니면 소문인 거거든요. 예. 유튜브의 달인을 찾습니다. 야, 여러분 교육해도 너무 좋아요. 보통 제가 사회복사 대사 교육하면 다 읽어 나와요. 그 강영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검색 먼저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강영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유튜브 검색 강영우 그냥 강영우로 하든가 시각장애인 강영우 나왔나요? 강영우의 명우에 강영우 예 영우 이제 사람은 강영우 박사님? 맞아요. 찾으셨군요. 네. 이렇게 찾아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혹시 시간이 나면 같이 보겠지만 일단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어. 근데 좀 이따 누나도 죽고 화병에 엄마도 돌아가요. 왜? 사랑하는 외아들이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래서 누나도 사고로 좀 얼마 있다 죽고 엄마도 화병에 돌아가셨어. 아빠도 모르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시각장애인데 고아가 됐어. 원래 잘 지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아원에 자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는 정책 보좌관, 백악관 장애인 정책 보좌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워서 자녀 하나는 안과 의사, 하나는 또 그 유명한 정치인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서 안타깝게도 68세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분이세요. 시각장애인이고 고아가 됐으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가 돼서 미국에서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강연과 저술을 냈습니다. 주도성이 있는 거죠. 삶의 주도성. 감동적이에요. 이분 영상 보면. 그래서 자 나는 살아오면서 주도성이 많았는지 피동성이 많았는지 주도적인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병원의 회원들 대상으로 할 때 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잠깐 이렇게 보세요. 네. 잠깐 보세요. 저도 예전에 암투병을 할 때, 전 정말 그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주도성을 발휘. 저는 이제 대체로 주도적인 사람인데 그때 저는요. 이제 같은 유방암 환자가 한 병실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32살이었고 저랑 같이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50대, 60대였어. 내가 볼 때는 30이었습니다. 저 두 분은 그때 제 마음에 아니 60이 넘었으면 죽어도 억울하지 않으려는 게 막 그렇게 남편 욕을 하고 세상 탓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난 31살인가? 너무 젊잖아 나는. 애기도 두 돌이고. 아니 나는 지금 애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저기는 60대가 돼서 내가 그렇게 죽어도 내가 전화하면 억울하지도 않겠고 막 그렇게 막 남편 탓, 시어머니 탓하면서 막 자기가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남편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어 이 두 분은. 저는 밥 다 먹어요. 사람인데 왜 딸이 있잖아. 두 돌 된 딸. 저는 밥도 열심히 먹고요. 아산병원 지하에서 암관련 책을 3권을 샀어요. 그 2주간 이렇게 책을 3권을 사서 바꿔서 막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그 힘들어 죽겠어. 공부도 수술해서 막 아파 죽겠어. 공부도 하고요. 의사가 오면은 너무 바쁘게 가니까 포스트에 적어놨다가 의사가 못 가게 딱 손을 잡고 선생님 질문 이렇게 딱 손에 쥐어줬어요. 그럼 의사가 대답을 해야 지나가요. 저는 늘 공부하고 적어놨다가 의사한테 질문 외래 갔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도 지금 주도성이 있는 분들이죠. 내가 살아오면서 역경이 있을 때 주도성을 발휘했는지 회피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도성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회피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도 삶에 힘든 좌절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 주도성을 발휘할 건지 회피의 시나리오를 가질 건지. 예. 자, 그래서 이제 1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들어주세요. 볼펜을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둘씩 좀 짝을 해주시는데 옆 사람한테 손잡기가 좀 뻘쭘한가요? 둘이 좀 짝 펴보세요. 짝이 됐으면 이렇게 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남자 좋아요. 둘씩 짝 펴보세요. 둘씩 짝. 둘씩 짝. 둘씩 짝. 네, 둘씩 짝. 짝이 안 맞으면 중간에 부모님들이 자 빨리 짝. 자, 선생님 어디랑 선생님 둘 짝. 됐죠? 짝.
우리 과거의 해피는 말고 여기 5점은 아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주도성을 발휘했던 사건을 저희가 좀 전에 제 투병기처럼 잠깐 키워드를 쓰시고 이걸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할 시간. 내가 주도성을 발휘했던 사건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를 쓰세요. 안 쓰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안 써도 돼. 근데 키워드를 이면지에 써보세요. 내가 주도성을 발휘했던 사건, 그 사건과 나의 주도성을 발휘했던 행동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자기 얘기한 것처럼 딱 얘기할 거예요. 1분씩. 친구가 얘기하는데 나만 뻘쭘히 있으면 안 되겠죠? 주도성을 발휘한 이쪽도 많겠지만 요거 내가 살아오면서 주도성을 발휘한 어떤 인생의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주도성을 발휘해서 극복한 경험을 잠깐 떠올려 보시고 다 떠올렸죠? 안 떠올렸으면 친구 얘기 들으면서 자 서로 이제 짝꿍끼리 맞아보세요. 제가 2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라고 둘이 짝이죠? 네. 2분이 둘이 짝일 때 이쪽이 1번이고 이쪽이 2번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짝으로 했을 때 1번, 2번,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자 1번인 부분부터 1분간 시간도 정해 1분간 내가 주도성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모든 1번 손 들어보세요. 둘이 짝꿍 1번, 1번. 여기 왜 안 들어? 그쵸? 1번이 먼저 얘기하는 여기 왜 안 들어? 2번. 선생님. 선생님이 포기해야죠. 그래. 선생님 포기. 둘이 짝. 선생님 둘이 짝. 여기 둘이 짝. 선생님 포기. 얘기하잖아요. 됐죠? 자, 1번이 먼저 얘기합니다. 주도성에 발휘한 경험 시작. 네. 1번이. 지금 1번 얘기할 시간. 1번이 얘기할 시간 1분간. 아직 1분 안 끝났어요. 네. 자격증 시험 보느라 지금 했던 거. 여기 왜 둘이 얘기 안 하고? 시험 공부에 한번 끼고 있었는데. 여기 왜 둘이까지 안 했어요? 자, 1번은 아니 여기 1번은 남을 보고 얘기하잖아. 아니 선생님 무슨 짝을 지금? 아니야 여기 이런 짝이라고 둘이 짝이야. 또? 원래 둘이 짝이라고 원래 둘이 짝이야. 이런 거 곤란해. 자, 이제 2번. 여기 둘. 자, 이제 2번 손보세요. 2번. 선생님 2번. 선생님이 2번인데 이제. 제가요? 여기 네. 자, 2번이 얘기하세요. 나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경우. 2번, 1번을 얘기해주세요. 시작. 네, 맞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주도성을 발휘한 삶의 스토리를 안보겠습니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인생 사용 설명서와 삶의 버킷리스트를 갖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사용 설명서와 비전은 달라요. 사용 설명서는 내 정말 우리 세탁기 사용 설명서처럼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할 거냐. 남은 시간 50년. 예, 버킷리스트는 그 80까지 가는데 내가 입을 잡은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줘요. 습관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자, 여러분 80살이 됐을 때 내가 80살 뭐 100살이 돼서 나중에 죽는 날이 와요. 저도 7월 말에 시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랬을 때 예, 우리 시아버님은 카톨릭 신자로서 너무 열심히 성당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성당의 교우들이 와서 7월 말이었어요. 지난 한 3주 전 성당 친구들이 와서 너무 좋았던 사람이랑 막 울면서 우리 윤성규 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갔어요. 막 성당 교우들이 와서. 그리고 성당에서 장례미사 치를 때도 돈은 없는 분이에요. 가난한 분이셨는데 장례미사 치를 때도 미사 시간이 아닌 미사 전 시간에 했는데도 100명 이상의 교우가 와서 시아버님 장례미사를 예,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막 잘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인간 말종으로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막 맨날 가족 때리고 술 처먹고 막 정말 형제들이랑 왼수였으면요. 우리 병원에 이제 제 동생이 근무하는 데서 그렇고 저기 노숙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형제한테 전화하잖아요. 신체도 가지러 안 온대요. 제 동생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데 이제 혼자 살다 죽어서 가족들이 연락을 하면 시신 인수가 안 한대요. 왼수였던 거지, 왼수. 오죽하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공공비용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데라고 했는데도 시신 인수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예, 빈손을 안 차리고 시린 낙골당 알아봐서 화장에 다 이런 절차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80살 생일에 언젠가 우린 죽을 때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죽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도 있어야 하지만 내 꿈이 있고 그 꿈을 끌고 가는 집념, 그릿, 집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김미경은 꿈의 맷집을 키워라 라는 강연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내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을 맞받아치면서 밀고 나갈 맷집이 있어야 된다. 맷집이 무슨 뜻인지 알죠? 맞아도 견뎌내는 능력.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난관이 있어요. 이미 여기 이제 70, 60대 되신 부모님들은 살아면서 얼마나 인생에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아오신 거죠. 여러분도 이미 역경을 넘어왔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역경이 생겨요. 저도 그랬고 그거를 무너지느냐 맷집을 점점 단단히 하면서 넘어가느냐인 거죠. 그래서 김미경의 꿈의 맷집을 키워라도 유튜브 보시기 바래요. 오늘 다 못 봐요, 시간상. 자, 그래서 핸드폰 열어보세요. 김미경 강사 아시죠? 누군지? 김미경 꿈의 맷집을 키워라 하면 나올까? 제가 옛날에 봤던 영상이에요. 김미경 유튜브 꿈의 맷집을 키워라. 쓰나요? 유튜브 하면 맞아요? 네. 나오나 보세요. 비슷한 내용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자, 저는 김미경 강사의 강의들을 대부분 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보세요. 네, 오늘 저는 다른 영상을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 글씨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서맨사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가 예일대 졸업식에서 한 말이에요. 휴대폰 너머를 보라. 진짜 삶을 사는 법을 고민해라. 우리 휴대폰 그만 보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휴대폰 넘어 진짜 삶을 사는 법을 고민해라. 자, 이런 말을 했어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내가 바라던 직업을 얻지 못해도 당신의 인생은 가치 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돈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연필을 들 시간, 볼펜을 드시고요. 예,
나 여기에 없는 걸 써도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 키프에 제가 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샘플에 보면은 샘플에 이렇게 샘플에 가치를 안 적으면 자, 선생님들은 이면제 쓰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 삶의 남은 삶의 중요한 가치는 뭔지를 이거 보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한 3가지 정도 써보세요. 이거는 저랑 수업한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던 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네. 10대 애들 중에 이게 목숨 거는 애들 맨날 성형 수술하지 미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치를 두는 거 더 많이 적으면 좋겠지만 일단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그것이 쌓여서 사명서, 미션 비전이 됩니다. 나는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녕, 가족의 행복, 독립성, 배움의 기회, 책임감, 자신감, 탐험 정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살아가면서 가치를 두는 게 무엇인지를 써보세요. 3가지 이상. 3가지 이상 써보세요. 3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잠깐 짝꿍한테 보여주세요. 네. 아까 그 짝꿍한테 말하진 않고 나 이거 적었어 하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서로. 네, 서로. 뭐뭐 적었는지만 얘기해주세요. 아주 짧게. 뭐뭐 적었는지. 네, 적으셨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뒷면에 사명서를 완성하는 게 오늘 수업이거든요. 자,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명서가 아니고 나의 버킷리스트예요. 사명서는 따로, 사명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로 더 큰 방향을 쓰는 거고 그 밑에 예시들이에요. 버킷리스트. 저랑 수업한 우리 청소년병동 친구들이 쓴 거를 제가 여기다 적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앞으로 50년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의 목록들을 적어 나가셔야 돼요. 이 샘플을 보시면서 버킷리스트를 가장 잘 적는 방법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아프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더 좋은 건 현재 진행형. 나는 80세인데 하루에 3시간을 걸을 체력과 튼튼한 치아와 신문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나는 현재 80세인데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시력과 튼튼한 치아와 하루 3시간을 걸을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한라산, 제주도 올레길 걷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80세인 이근이는 제주도 올레길을 친구들과 함께 하루 3시간씩 걷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도와준 책이 있습니다. 1분에 쉴게요. 젠 캠필, 이거 제가 다 읽은 책이에요. 제 캠필드의 키라는 책, 우리나라 버전은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적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쓰는 거, 사진 찍어두는 거, 말로 하는 거, 동영상 등등. 그래서 저는 해마다 우리 실습생, 수련생과 이 강의를 하고서 적게 했을 때 100개 적어온 실습생이 있었어요. 사회복지 실습생. 그 중에 100개 중에 제가 27개만 추린 거예요. 22살 사회복지학과 학생, 여학생이 100개를 적어왔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줄인 거야. 별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진짜 꿈으로 실천한 분이 일본 사람, 보물지도라는 책에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시절이니까 90년대 책이거든요. 하나하나 콜크판에 붙이고서 꿈을 모아갔더니 그게 다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 이루어지면 하나 떼서 꿈 완성 바구니에 넣고 또 넣고 해서 이 콜크판을 몇 번을 갈아엎었대요. 다 이루어져서. 그걸 간증하면서 책으로 썼어요. 네. 그리고 사진으로.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10분간 쉴 겁니다. 자, 지금 또 10분간 쉬고요. 화장실 갔다 오고 차 드실 분 드시면서 습관 2 해당되는 거를 뒤에 습관 2 칸 제가 만들었죠. 앞 페이지에 습관 2 샘플을 보면서
뒤에 빈칸에 오늘 10개만 적어보세요. 자, 10분간 쉽니다.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샘플 참고하면서 10분간 쉽니다. 붙임거 100개를 썼는데 아 이거 참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는 걸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되게 기독교 신자에서 기독교 관련된 것도 많았는데 그건 제가 다 삭제하고 네. 뭐 성경 필사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삭제하고 그런 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도 삭제하고 이렇게 야 이거 참 멋있다 하는 거 남겨놨어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마칠 겁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콜크보드로 예전에 했던 이 사람 책도 요즘에 아마 절판됐을 텐데 읽어보길 권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책 읽고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써서 하고 네.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 너무 좋죠. 잘 써시고 버킷리스트 작성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작성하셨죠? 네. 자 이제 시간관리로 넘어갈 겁니다. 시간관리 넘어갈 건데 잠깐 다 쓰셨나요? 오 쓰셨군요. 예, 잠깐 역시 짝꿍과 잠깐 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짝꿍을 바라봐 주시고 예, 나 이거 써서 하고 짝꿍한테 읽어주세요. 네, 짝꿍한테 읽어주세요. 안 쓰면 안 돼. 네, 읽어주세요. 짝꿍한테. 네. 읽어주는 건 금방 끝나니까 1분만 드릴게요. 서로 읽어주세요. 서로. 자, 짝꿍한테 읽어주세요. 10초 남았어요. 네, 맞춰주세요. 네, 잘 나누셨습니다. 자, 꿈은 적고 말하고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가 사실 일은 이 꿈을 더 적고 손으로 쓰는 건 힘들잖아요. 워드로 썼고 이걸 누구한테도 말하고 이거를 잘 보이게 붙여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뒷문이 만나는 거고. 네, 입니다. 이제 시간 관리로 넘어갔어요. 이 그림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나무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뿌리. 습관 1, 2, 3. 그 다음에 습관 4, 5, 6. 나무의 기둥. 그 다음에 예, 무성한 잎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게 습관 7. 시간 관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나침반, 하나는 시계. 인생의 사명을 세우는 거,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나침반일까요? 시계일까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건 나침반이죠. 근데 그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전 세계 80개국을 여행할 80개 너무 많다. 50개국을 여행할 거야 라고 계획을 원데이 세웠어도 이거를 시간 관리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세우는 건 나침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잘 쓰는 거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과 시계. 근데 우리 보통 꿈도 없고 인생의 비전도 없고 시간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체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예. 그래서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여의도에 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전 토요일날 웬만하면 아주 친한 애 아니면 약속도 안 잡고, 왜? 토요일은 저는 여행 다니거든요. 멀리도 안 가요. 3,000원 주면 걷기 안내해 주는 데를 다녀. 더워서 7, 8월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도 9시에 한강 스타벅스가 멋있대, 여의도. 그래서 스타벅스에 와서 오늘 강의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좋잖아요. 여기 더현대. 거기 잠깐 구경하고, 난 사는 건 싫어해. 그냥 구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인이 있어요. 오랜만에 지인. 그분도 도박 회복자예요. 도박 회복자. 근데 중독 교육 받다가 아주 친해졌어, 오래전에. 남자고 저보다 한 6살 어린 남자분인데 싱글이죠. 도박 중독 회복자. 그래서 아무튼 12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다시 여기 와서 또 강의 좀 준비하고 이제 여기 딱 온 거예요. 오늘 딱 6시 마침 또 저는 저녁에 또 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하루를 되게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가장 소중한 것이 사소한 것에 좌우되면 안 된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셨죠? 합창 연습하고 오늘 이렇게 동료들 만나고 교육 듣고. 자,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번호를 스스로 써보세요. 이면지에 역시. 번호만 써보세요. 이건 발표 안 할 거야.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1, 2, 3, 4, 5, 6, 7 내가 잘하는 거를 이면지에다 번호를 써보세요. 잘하고 있는 거. 저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저는 1, 2, 3, 4, 5, 6, 7 대체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써보세요. 번호만. 손으로 쓰는 건 힘들어. 번호로. 써봤나요? 다 써보셨나요? 이렇게 잘하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최소 24만 원어치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물론 내 1시간에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최저임금으로 해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24만 원이 주어져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지금 이제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면은 대머리 아저씨 스티븐 코비가 1990년대 강의했던 영상들이 쫙 떠요. 그 강의를 그 당시 요즘 돈으로 들려면 300만 원짜리 강의예요.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실제로 스티븐 코비가 기업인을 모셔놓고 큰 강연장에서 강의를 하는 영상인데, 오래전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 한 참여자를 나오게 해서 큰 여기 유리 수조를 놔줬어요. 유리 수조가. 거기에 여기 자갈, 중간 자갈, 모래를 넣고 채우게 하는데 첫 번째 여자는 못 채워. 왜? 막 모래도 넣었다가 중간 자갈을 넣었다 마지막에 큰 돌을 넣으려고 수조가 물이 넘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게 해서 처음에 큰 돌을 넣게 해요. 수조에.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돌을 넣게 하니까 중간 돌이 큰 돌 사이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마지막에 모래를 부으니까 그 모래가 큰 돌, 중간 돌 사이로 다 들어가서 물이 안 넘쳐.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 관리는 이 큰 돌을 먼저 넣고 중간 돌 넣고 마지막에 짜잘한 돌을 넣어야 돼. 큰 돌은 뭐냐? 내 인생의 큰 계획, 올해 예를 들면 올해 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 그걸 먼저 내 이렇게 시간 관리에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돌을 넣고 짜잘한 거. 저한테 오늘 하루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 제일 큰 거.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한 거는 어머 한강에 스타벅스가 생겼다는데 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스타벅스 가보고 그 다음에 뭐였지? 오늘 나 너무 많은 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오랜만에 또 가서 한번 라운딩하고 정말 만나고 싶었던 지인을 만나고 또 거기서 걸어오면서 여의도 공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의 지인이 아니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이제 그 여의도역에서 역까지 걸어왔어요. 여의도 공원 한번 돌면서 걸어와고 오늘 강의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강의 4시부터 하는 걸 위해서 집에서 늘어지게 자다가 올 수도 있는데 9시에 한강 스타벅스, 여의도 스타벅스 너무 좋아요. 스타벅스 갔다가 현대백화점 보고 지인을 만나서 맛집이 있어요. 콩국수 맛집 여의도역에. 거기 가서 밥 같이 먹고 얘기 많은 얘기 나누다가 4시에 여기 왔고 끝나고 또 밤에 저녁에 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를 보낼 때도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을 잘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의 이 4분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간 관리의 기본은 시간의 4분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의 4분면이 있다. 긴급한데 중요한 거. 마감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거. 마감 시간은 없는데 중요한 거. 시간 제한은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 시간의 4분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 관리하려면. 직장인으로 예를 들게요. 긴급한 건 뭐냐면 마감 시간이 임박한 뭐 보고서, 회의 자료, 회의에 참석하는 그 타임라인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으면서 중요한 거. 근데 누가 시간을 딱 정해주진 않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 이거 시간의 2분면이에요. 시간의 1분면, 2분면. 시간의 3분면은 남으로부터 방해받는 시간이에요. 불필요한 방해물, 불필요한 보고서, 중요하지 않은 회의, 누구의 사소한 부탁. 사소하지만 약간 분주한 거. 전화 응대라든가 이메일 답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으로부터 뭔가 요청이 온 거. 중요하지 않고 시간 제한을 독촉은 받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 그리고 내 스스로 버리는 시간. 긴급하지도 않은데 시간 제한도 없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살 때 시간을 대략 몇 %를 쓰는지 점검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거 40%, 그 다음에 누가 독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 25%,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방해받는 시간 20%, 내 스스로 버리는 시간이 15%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드세요. 각각 몇 %인지 생각하면서 쓰세요. 퍼센트만. 여백에. 예, 시간 관리에 습관 3에다 쓰시면 돼요. 습관 3에다가 각각 몇 %인지 나는. 합이 100이 나와야 돼요. 산수가 돼야 돼요. 40, 25, 20, 15인데 예, 나는 몇 %인지 각각. 저 이근이는 40, 40, 10, 10인 것 같아요. 아니다? 이게 더 많을 수 있겠다. 50, 30, 10, 10. 저는 50. 예, 직장에 근무하니까 막 긴급하고 이게 많아요. 50, 30, 10, 10. 대략 보면. 네. 합이 100이 나오게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는 이 시간의 4분면을 아셔야 되고요. 자, 퍼센트 쓰셨죠, 선생님들? 제가 다 확인할 시간은 없어요. 선생님 썼으면 다 쓴 걸로 간주. 네. 그래서 시간 관리는 시간의 매트릭스입니다. 시간 관리 교육 가면 이 매트릭스를 보여줘요. 시간 매트릭스고 시간의 가로선 위에서 살기라고 합니다. 가로선이란 뭐냐면 이 가로선 위에서 시간을 1분면과 2분면에만 쓰라는 거죠. 이거는 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가로선 위에서 살기. 1분면, 2분면의 시간을 늘려, 특히 2분면의 시간을 늘려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시간이야. 얘 오늘 여기 오는 거. 학창 연습한 거. 그거는 1분면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내 체력 관리를 한다든가, 더 독서를 한다든가, 정말 좋은 영화를 본다든가, 내가 오늘 지쳤으니까 정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하루를 정리한다든가, 일기를 쓴다든가, 꼭 뭐 머리를 쓰는 거 아니어도 오늘 하루 지쳤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잘 늦게까지 있지 않고 한 11시에 잠자면서 나를 잘 돌본다. 이게 다 2분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꼭 머리 쓰는 것만 2분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로선 위에서 살기, 그리고 이거 줄이기. 특히 우리 이거 많이 하죠. 유튜브 생기고 나서부터. 스마트폰. 저는 그래서 카톡방이 좀 있긴 하지만 인스타랑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요.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안 해요. 이제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해요. 그래서 카페인을 안 해요. 카카오 스토리,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저는 안 해요. 카카오톡 하나만으로 너무 바쁜데 카페인까지 하면 제 삶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카페인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커피 카페인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젊은 애들 요즘 많이 해요. 카페인. 네.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셔야 되고, 요즘에 꼭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아니어도 이렇게 그 갤럭시 탭의 다이어리 쓰셔야죠. 하루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은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에서 손으로 다이어리를 씁니다.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셔야 되고, 다이어리를 안 쓴다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그 네이버든 일정 관리 한다면 그 화면을 이렇게 저처럼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자, 들어서 옆 사람한테 보여주고, 나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스마트폰.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안 한다고요? 네이버 일정 관리 달려. 꼭 네이버 아니면 이렇게 달려. 이거 하고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거 하셔야죠. 그럼 어디다, 선생님 어디다 해요? 머리에. 보통은 예전에 다이어리 어머니 한 선생님은 오! 그럼 이렇게 해요. 아니 60대인가 60대죠? 60대도 하는데 뭐 머리가 좋아서 안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죠 선생님? 자 항상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종이 안 하고 오시면요. 저는 다이어리도 하지만 이것도 해요. 다이어리는 항상 안 갖고 다니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시간이 부족해. 넘어갑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안 하는 거 오케이. 다이어리 쓰면 오케이. 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안 하고 모든 걸 머리에만 한다. X. 시간을 버리겠다고 답정은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요즘 더 좋은 도구가 많아. 우리 직원들은 젊은 애들은 더 좋은 걸로 해요. 저는 그냥 네이버 달력으로 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저 4시에 심지에 오는 거를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해놨어요.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제일 중요한 일정이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역시 내가 뭘 하고 있나 보세요. 쓸 시간 없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있는지 저는 보니까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저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이 7, 하나, 둘, 9가지죠. 대체로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남의 인스타그램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러진 않겠다. 20대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남의 인스타그램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네 보세요.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실컷 친구와 얘기하겠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강의를 해야 돼요.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공부하고 있고요. 예, 생각하는 시간 갖고 잘 놀고요. 책 읽고요. 네.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오늘도 되게 즐겁게 얘기 2시간만 하고 왔어요. 옛날 동료랑 꿈꾸는 시간 늘 내 꿈을 적고 있고 예, 가족과 좋은 시간 기뻐하는 시간 즐기는 시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가 만난 분은 도박 중독에서 회복되신 분이에요. 저보다 4살 어려요. 이분은 엄마 아빠가 오늘도 2시간만 얘기하면서 좀 더 서로의 과거를 알았지. 한 8년 전 2018년에 그 도박 중독 상담사 교육에서 같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친해져서 가끔씩 만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그 교육에 무료 교육이었어요. 참여했고 이분은 도박 회복자로서 교육생을 뽑힌 거였어. 아무튼 그래서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또 오늘도 얘기를 나눴는데 여의도 여기 살아요. 여의도. 그래서 이제 나 오늘 여의도 간다 만나야 돼서 만났는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회복자로서 상담사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엄마 아빠가 약국을 했더만 그래서 지금 약국을 임대 중에 계시면서 엄마 아빠가 지금은 80대인데 약국을 했었고 돈이 많아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도박을 했었고 도박을 심각하게 하니까 미국으로 카나다로 유학을 건데 거기서 도박을 하다가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은 우리병원 입원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가 지금 회복이 돼서 도박 중독 회복된 지 10여 년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면 저는 정말 참 대단하다. 그리고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료 상담사까지 하고 하면 선생님 도박을 끝났어도 그 다음 단계 인생의 과업을 해결 안 해서 많이 우울해요. 늘 그 얘기해요. 어쨌거나 돈 있는 집에 외아들인데 누나 둘 있고 결혼을 못했고 살이 너무 찌셨고 우울하니까 밤에 폭식을 한대요. 도박문제 예방 치료는 2교대라니까 밤에 상담사니까 헬스라인 상담사니까 10시에 끝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야식을 하니까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쌤, 살 좀 빼야지. 이번에 좀 빠졌어. 근데 막 칭찬 엄청 해줬어. 그래서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날 때 담배 끊고 자기 엄마랑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남편은 나 우리 남편 담배 끊기 할 거고 은퇴하면은 은퇴하거든. 선생님 담배 끊으면 좋겠고 다음 만날 때 살 좀 더 빼면 좋겠고 주말에 많이 걸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대. 저보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우울해. 여자친구도 없고 장가도 못 갔고 집에 돈은 있는데 혼자 장가 못 갔으니까 87세 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최근에 암투병한 어머니를 돌보는 몫을 담당한 거야. 근데 실은 결혼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낙이 없어. 친구들 다 장가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도박을 끊었지만 인생이 그 다음 단계를 못해서 우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이게 대단하지. 도박 중독이 심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료원에서 헬프라인 상담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게 끝났어도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고 저는 너무 우울해요. 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 그래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지금 76년생이 74년생이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도 이제 50인데 건강할 날이 20년 남았는데 나 선생님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 동호회 밴드도 알려줘서 걷기 트레킹 하는 밴드. 선생님 좀 남은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어. 부모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주말에 재밌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 주말에 낙이 없대. 퇴근하고도 낙이 없대. 자기 너무 공허하대요. 선생님들도 이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요즘에 뭐가 사는 낙이세요? 이렇게 일부러 긍정적으로 물어봐요. 선생님 요즘에 무슨 낙으로 사세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부러. 그걸 자꾸 생각해봐요. 근데 늘 하는 얘기는 우울해요. 낙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돼. 막 이러면서 저는 어떻게 지낸지 얘기하면서 저도 아팠지만 극복한 얘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가로선 위에서 살아야 되고 남으로부터 방해받는 시간은 단호히 노라고 하고 내 스스로 버리는 시간은 나도 나중에 70대면 80대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다 누웠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남은 이 팔다리 건강할 때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거, 우리 병원 다니면 병원 방문 약속, 뭐 상담자 약속, 건강 이런 중요한 1분면 마감 시간이 있는 1분면 마감 시간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시간의 가로선 2분면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방해받는 일들 내 스스로 버리는 시간은 없애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면의 활동 요거 2분면 내 활동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2분면의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따 남는 2분면을 생각하게 되면요 버킷리스트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버킷리스트. 그리고 자 여기 서식 있네요. 맨 아래 이거 잠깐 써보세요. 잠깐 시간의 2분면 습관 3 시간의 2분면 활동에 나는 뭐가 있을지를 샘플 보여줄 테니까 잠깐 써보세요. 이 서식 오늘 집에 갈 때 이게 대충 다 써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시간의 2분면 마감 시간은 없지만 내가 나중에 보람 있게 살다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 활동들을 쓰는 거예요. 잠깐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 2분면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는 이제 혼자 살아갈 재정적인 거, 신체 건강, 좋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신체 건강, 재정적인 거 그런 게 들어가야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들. 오늘 다 못 채운 건 집에 가서 채우셔야 합니다. 이제 넘어갈 겁니다. 시간의 2분면 활동을 늘리시고요. 자, 습관 7로 왔습니다. 습관 7 나왔는데 선생님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시크릿이라고 하는 영상 있을 거예요. 저는 시크릿 영상을 여러분이 찾아서 매일매일 보길 권합니다. 네, 선생님 보여주세요. 시크릿. 이거 아니고. 네, 이거. 보세요. 네, 다시 파운드로 선생님 갑니다. 가까이 하면 열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의도적으로 좋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삶의 낙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장 새로 바뀌어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박영수 원장님 보고 나서 모든 조직이 아주 채찍질 당하고 있거든요. 3년째가 돼서 이 소리를 맞지만. 근데 아주 대부분의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 병원 근무하는 사람들도 조직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친한 슈퍼바이저인 교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너만 불만이 없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여러 제자들이나 후배가 우리 병원에 근무를 하는 거야. 물어보면 뭐 우리 병원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만 맨날 좀 만족스러워요. 병원장님도 좋고요, 일도 재밌고요, 직원들 다 말 열심히 하고 저도 좋아요. 탈퇴근도 일 어우러기에 비해서 80%만 일 진짜 잘한다고 맨날 WS 주죠. 전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넌 생각이 없는 분이 뭐니? 너 어떻게 다 마음에 드니? 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제가 쌈짜진 것 치고는 긍정적인 면이고 깊게 고민을 안 하고 되게 열심히 일만 해요. 근데 꼭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시니컬하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만사가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뭐 펀드 받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네 사업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이래서 저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 럭키하게 펀드를 받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산에서 아주 전망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습관 7 저희가 4, 5, 6은 일단 건너뛰었어요. 왜? 여기까지 하면 오늘 이게 원래 이틀 과정이거든요. 예. 더 4. 승승의 관계, 5. 경청, 6. 시너지는 기업인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습관 4는 승승이에요. 습관 4는 오늘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야 돼. 나의 가족이 봤을 때 나는 가족한테 민폐가 되는 입장인지 또 내 친구와의 나의 관계에서 나는 민폐가 되는 입장인지 내가 예를 들면 교회에 소속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민폐의 역할을 하는지 반면에 교회나 성당 공동체 안에서 나는 기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나는 기여하고 가족한테 나도 뭔가를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좋은 역할을 안 하면 점점 친구들이 손절하죠. 손절이 뭔지 알죠? 손절. 네, 손절하죠. 그래서 이것이 습관 4이고 이제 습관 7을 합니다. 습관 7은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좋은 그 목표와 비전이 있어도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으면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게 4가지 차원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실천을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 1, 2, 3, 4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잠깐만. 이런 거. 아니다, 죄송. 이런 거. 이것도 저랑 역시 교육받은 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쓰셔야 되니까 보세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막연히 나 건강해야지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게 지적인 걸 얘기해요. 치매 안 걸리게. 그러게 내가 당장 노력할 거. 그 다음에 사회 감정적, 대인관계. 내 감정적으로 노력할 거. 영성적으로 노력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는 시간 드릴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이지선이라고, 전신 화상을 입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된 이지선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셔야 돼요. 네, 이지선. 네. 시간이 안 나는 것도 이것도 보여드리기 힘들어. 저는 이지선 책 다 읽었어요. 이지선이 대학교 때 오빠가 태워주는 차를 같이 오빠는 연대였던 것 같아. 오빠랑 같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빠가 프라이드 차를 태워서 여동생 이화여대에서 시험 준비할 때 태워서 집으로 오는 길에 뒤에서 온 차가 박아서 오빠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분은 전신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불에 그냥 구워졌죠. 정말 그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 왜냐하면 화상 환자의 고통을 거기 다 적어놨어요. 그 본인 투병기를. 근데 정말 너무너무 화상이 이런 거구나. 끔찍한 거구나. 이 지선아 사랑의 책을 읽으면 막 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나서 미국 가서 석박사를 하고 한동대 교수하다가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자기 모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화여대 유아교육 아동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사회복지학과 현재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2번째 책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시련이면 저도 이분같이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봤으면 하는 게 최인철 교수의 많은 강연들이 있어요. 최인철 교수. 이분의 강연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 책도 저는 읽었고요. 유튜브 강연에 보면 행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최인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나라에서 행복 관련 아주 권위 있는 학자인데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이라고 했을 때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한 거야. 정말 겁나 많은 연구를 한 거야. 사람들한테 무슨 기계를 채운 다음에 자기가 행복을 느낄 때 그걸 이렇게 보내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신호를 보내게 하는 연구를 했대요. 엄청난 3,000명인가 참여하는 연구를 10몇 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봤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연구를 10년간 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신호를 보내게 하고 뭘 하는지 보내게 했대요. 아무튼 그걸 다 데이터를 모았는데 결론이 이거야. 흥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재미없는, 행복하지 않는 활동이 이거고요. 흥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게 이쪽이래요. 그걸 다 점선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할 때는 좋은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흥미를 추구하지만 나중에 의미가 없고 이런 게 허무해지는 거. 나중에 공허해지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되는 게 컴퓨터, TV, SNS 멍하니 보는 거. 근데 의미도 있으면서 흥미도 있는 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는 수다 떨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가장 북극성처럼 빛난 게 여행이라는 거죠. 왜? 여행은 먹고, 수다 떨고, 산책하는 게 다 포함된 게 여행이니까. 그래서 이 강연자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여행을 하세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세요라고 강연을 합니다. 예. 일단 시간이 나면 보겠습니다. 찾아서. 그래서 그 최인철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명품백을 사고 좋은 스포츠카를 사는 건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한테 10년 동안 자랑할 일은 없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산티아고를 걷고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 두고두고 내 삶의 의미로 남고 두고두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거리가 되고 내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명품백의 소비를 하지 말고 여행의 소비를 하라 이렇게 강연을 해요. 저는 최인철 교수 강의도 대부분 받고 책도 대부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저는 한동안 모든 저희 사회복지 실습생과 수련생이 오면 이걸 교육을 여러분한테 하듯이 하고 쓰게 합니다. 그때 저의 제자인 수련생이 쓴 거예요. 이렇게 빽빽한 A4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이 정도로 쓰셔서 딱 집에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내 핸드폰 이미지 화면 해놓고 이렇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 이 친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석사도 하고 지금 30대 초반인데 본인만의 집도 샀고 정신건강 사회복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복센터인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9년에 교육을 받았네요. 그때 제 후배가 3년 다이어리, 3년 동안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선물했고 그때 그걸 적었어요. 제가 2009년에 서울여대 박사를 막 입학하면서 그때 이 세븐앱의 교육도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3년 다이어리를 줬는데 제가 2009년에 아무 생각 없이 꿈을 적었는데 빨간 놀랍잖아요. 제가 2014년 5월에 합격해서 2014년 7월 14일 날 국립서울병원에 의료사회사들을 입사를 합니다. 제가 2009년에 써놓은 다이어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2014년 나중에 이 다이어리를 찾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9년에 적었는데 2014년 7월에 국립서울병원 의료사회사 입사를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2009년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교육받고 나서 매년 다 꿈의 목록들을 적는데 물론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서 제가 막 기독교는 아니야. 카톨릭, 나이론 카톨릭인데 간증을 하게 돼요. 이게 있었고요. 또 제가 아까 보여준 키라고 제 캠필드가 지은 책에서 꿈의 목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걸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캠필드라는 사람이 쓴 앞에서 보여줘서 뒤에서도 보여줘서 초록색 책에 너무 멋진 것들이 제가 다 받아 적었는데 그 중에 이 빨간 줄에 이거를 쓰면서는 이거는 이루어지기 힘든 꿈일 거. 왜? 내가 미국 여행을 가면 패키지로 갈 텐데 내가 운전도 못 하는데 내가 태평양 해안도로를 달리겠어 했는데 2010년 가을에 경기도 광역센터 주최로 해외 연수단을 뽑았고 저는 경기도 광역센터 직원이 아니어서 경기도 센터 직원이 아니어서 내 돈, 내 휴가 들어서 따라갔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신과 의사들 초대로 우리 대표단들만 그러니까 15명 연수 갔는데 그중에 리더인 의사, 총무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세 사람만 태우고 따로 초대를 해서 그 미국 남가주 정신과 의사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그분이 우리를 태워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차가 밀리시죠? 저기 옆에 보이는 바다가 태평양 해안 도로인데 뷰가 멋있으니까 차가 밀려도 감상하면서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태평양 해안도로? 내가 꿈에 목록에 적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가 차가 밀리니까 중간에 잠깐 쉬게 했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갓길에서 쉬고 있는데 차 뒤를 보니까 렉서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분명히 꿈에 목록에 적어놨던 건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더니 이 차 이거만 틀려. 왜? 제 캠필드가 쓴 책은 더 10년 전에 쓴 책이어서 차의 넘버는 틀린데 렉서스를 제가 타고 태평양 해안도로를 내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거 제가 언제 적었는지 2010년 11월에 적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꿈에 적은 대로 미국 연수를 가게 되고 내돈내산으로 갔지만 태평양 해안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적인 것 같아서 제가 빨간 줄 거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보다 더 되는 분량으로 해마다 꿈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었더니 2016년에 2014년에 적었잖아요. 2016년에 우리 병원에서 호주 연수가 있었고 보통 의사만 가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뛰어서 가게 됐어요.
내가 2014년 호주를 적어놨거든. 2016년에 우리 병원 지원으로 제가 호주 연수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전 해마다 이건 2016년 버전이죠. 해마다 이렇게 적고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주도 갔다 오고 화분도 키우고 전화 영어도 하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산도 돌면서 신문도 계속 종이신문 읽고 있고요. 끊고 싶은데 중앙일보에서 놔주질 않아. 계속 저를 꼬셔서 신문을 보고 있고요. 필라테스 2014년부터 배우고 있고, 아주 저렴한 돈으로 여행 가는 걸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된 계기가 이 책을 읽고 나서예요. 이게 2009년에 읽은 책 같은데, 직장 다니는 동안 해외여행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는 돈도 작지, 휴가도 짧지. 근데 이분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세계 여행을 가는지 노하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때 유튜브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 2010년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저는 해외 여행의 꿈을 꾸게 되면서 영어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제 돈 주고 갔지만 이탈리아 이런 퀸첸테레, 베네치아 이런 걸 가게 됐고 앞에서 보여준 이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패키지로 안 가고 제 스스로 여행 계획을 해서 갑니다. 이제 기본 영어 회화가 되니까. 그리고 해외만 가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여행을 다니고, 여러분 서울 공공서비스 앱에 들어가면 무료 이런 게 있어요. 자, 제 친구, 정보의 달인 제 친구가 알려줘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앱이에요. 데이터가 끊겼나? 서울시 공공서비스라는 앱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공공서비스 예약, 서울시에서 공공서비스 예약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무료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산에서 달리기 교실. 내 친구가 사회복지기관 근무해서 정보의 달인이야. 그니야 남산에서 마라톤을 무료 강습 2시간 해준대. 나 뛰면 심막혀 죽어 안 되는데 아무튼 얘가 꼬셔서 갔어. 2년 전쯤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였던 분이 2시간 마라톤 남산을 천천히 걷는 걸 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도 해, 이런 수업. 무료. 이거는 광진구 숲속도서관 2호점 광나리역 뒤에 너무 멋있는 도서관에서 도슨트가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그랬어요. 아무튼 무료 수업을 했어요. 밤에. 제가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 우리 병원에서 그 영화사라는 막 겨울이어서 으슥해서 그 버스가 여 앞까지 안 가서 고의를 넘어와서 사회리 강좌를 들었어요. 도슨트 수업. 이게 광진구 숲속 도서관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무료 수업 도슨트 들었던 거고, 이거는 원주에 소금산인가? 원주에 뭐 있잖아요. 그 세계다리 건너는 소금산인가? 원주에 뭐죠, 선생님들?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다리 세 개를 걷는 멋진 산 수업 들었던 거. 이것도 무료로. 와인스쿨. 대부분 친구가 무료 수업을 찾아줘요. 그리고 김미경 강사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만 원 내고 특강 시간에서 찾아갔고, 유영철 교수님 사인회 가서 김미경 씨도 대표도 만났고, 다양한 여행. 그리고 해마다 그 카톨릭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DMZ 평화의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년간 참여했었습니다. 2박 3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15만 원. 그래서 해마다 갔었고요. 파주에서 저기 연천까지 2박 3일 동안 얼추 한 40km 걷는 것 같아. 그거 참여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고 많은 체험을 할 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영상이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지 내 인생 남은 50년을 실패하는 삶을 살지를 생각하면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마인드로 살아갈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를 정리하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걸 이제 써보세요. 습관 7. 우리한테는 5분만 남았습니다.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 감정적, 영성적 내가 실천할 거를 적어보세요. 한 가지씩만, 지금 시간상 한 가지씩만 적으세요. 한 가지씩만. 그리고 햄버거 안 먹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긍정 언어가 좋아요. 그래서 핵곡물 먹기, 과일 하루에 먹기 이렇게 긍정의 단어, 좋은 내용들을 쓰세요. 뭘 안 하기 이런 것보다. 빚 없이 살기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 자산 3천만 원 모으기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쓰세요. 이거 집에 가서 쓰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친구랑 발표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빠르게 자료 화면을 보여주고 영상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 감정적, 영성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제 빠르게 책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읽고 너무 도움이 됐던 책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요즘에 상대적으로 책을 덜 읽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 대신 유튜브에 좋은 강의를 저는 들어요. 저는 거의 드라마 안 보고 집에 가면 텔레비전 거의 안 켜요. 유튜브를 봐도 저는 뭐를 보냐면 그 임성일의 이탈리아 세계 테마기 이런 걸 봐요. 세계 테마기. 임성일의 이탈리아 세계 테마기 이게 있어요. 너무 잘 이탈리아를 소개시켜줘서 마치 내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그런 걸 저는 봐요. 네. 자, 책 소개 합니다.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 관리란 책 이지성이 지은 거 봤고요. 아침 5분 차 한 잔의 기적 이 책 읽었고요. 그 다음에 퇴근 후 3시간 일본 NH 기자가 쓴 책 매우 도움이 됐어요. 매우 도움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예,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지.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예, 삶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폴 칼라니티라고 이분이 걸리남 이분은 폐암. 그래서 40대에 돌아가셨는데 예, 본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많은 환자 죽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죽게 되면서 남은 1년, 2년 동안 쓴 글인데 너무 와닿아요. 그리고 막판에는 아무튼 사랑하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이분 돌아가실 때 부인 뱃속에는 나의 아기가 있었어. 부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 남편은 돌아가시고 나서 아기는 태어나고 부인이 이어서 책을 마무리해서 발간을 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게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이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김난도 교수 책 너무 좋았고요. 제가 아까 말한 잭 캠필드의 키 아마 이거 절판됐을 건데 이거를 읽고 제 꿈을 써내려 갔습니다. 한국 버전이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마지막 강의 이것도 유튜브에 이 영상이 있어요.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 이미 어린 자녀가 셋이 있으니까 마지막 강연을 외부에서 요청했는데 엄청난 큰 강연장에서 강의를 수락해요. 죽기 몇 개월 전인데 고민했어요. 내가 강의를 하려면 이 2시간을 여기다 쏟아야 되는데 이 하루를 쏟아야 되는데 이걸 할까 가족과 더 지낼까 하다가 강연을 하기로 결정해. 왜? 이게 영상으로 남아서 내 이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보라고. 그래서 강연을 합니다. 이게 강연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대로 1시간짜리가 녹화돼서 유튜브에 있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보라고. 그리고 죽기 전에 아이들 아빠가 죽을 걸 얘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니 했더니 아빠 슈퍼맨 놀이해서 죽기 전인데 슈퍼맨 놀이하고 산타클로스 놀이하고 실컷 놀고 이분은 2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췌장암으로. 그래서 책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상.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여행을 하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전국 자동차 여행을 읽고서 저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 못해요. 그래서 여행사를 끼고 저렴한 여행사를 끼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책을 읽고 주도성을 세우게 됐고 김미경 강사의 책과 영상은 대부분 봤고 예, 우리나라 손미나 예, 우리나라 아나운서였죠. 이분의 책 유튜브도 봤고 도전 골든벨 소녀 다시 꿈부터 써봐.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예, 도전 골든벨 소녀라고 해서 가난한 집에서 얻어맞고 자라고 학폭에 시달렸던 애인데 우연한 계기에 도전 골든벨 상을 받고 나서 꿈을 갖게 되면서 대학도 나오고 세계 여행을 하고 지금 지구 꿈꾸는 지구인가 그거 운영하면서 예, 청소년 드림 성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책들이 있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영상 보여주세요 선생님. 오늘 배운 걸 총정리한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네, 꺼가지고 잠깐만요. 셀프메이드인가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아까 본거 성공하는 아니죠?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이건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1번인가 봐요. 방향을 자신들이 정하고 아까 이거 봤는데. 근데 이게 아까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끌어갑니다. 주위를 보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제가 비슷한 걸 2개 보냈거든요. 네. 이거 두 번째 거 같은데요? 이거 두 번째 걸 틀었고 이걸 두 번째 거. 지금 첫 번째 틀었고요. 거는? 첫 번째 거는. 같은 건가? 안녕하세요. 이건가 봐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온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제 사례와 경험을 곁들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제 삶을 바꾼 하나의 지침서였는데요.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살면서 느낀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저는 첫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일수록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이자라는 태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여러 부서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먼저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저 역시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저는 늘 10년 뒤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현재를 계획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뭐니 해도 첫째는 건강관리이고 둘째는 재정관리, 셋째는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구나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등의 관리를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SNS 관련한 공부와 하모니카 배우기 등을 통해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후 인생이 막이 많이 기대되고 설레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셋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직장 생활 중에도 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보고서보다도 직원들과의 신뢰 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이 힘들어할 때는 직접 현장을 같이 뛰며 도왔고 이런 관계가 쌓여 큰 프로젝트에서 서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 6일 근무를 대부분 했었습니다. 하루 쉬는 날에 일주일의 피곤함을 생각하면 집에서 뒹굴뒹굴 쉬는 게 마땅한데 저는 그 하루를 오전에는 아이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오후에는 탁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므로 일과 가족과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넷째, 윈윈을 생각하라. 저는 영업 협상이나 파트너십을 맺을 때 단순히 우리 회사만 이익을 얻는 방식은 지향했습니다. 오히려 상생의 길을 찾으려 했죠. 실제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그 대신 장기 계약과 물량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고객을 상대하는 유통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 처음부터 해명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고객이 서비스 문제로 화를 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의 불편이 이런 부분이군요 라고 정리해드리니 고객은 이미 마음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보상으로도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시너지를 내라. 팀워크의 힘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매장 오픈 프로젝트에서 각 부서가 따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지만 협력하면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해야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고 팀별로 아이디어를 모아 전체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건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큰 성과가 나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성향과 재능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일곱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부터는 사회복지 4.1급,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고 50대 후반인 지금은 하모니카 배우기, 블로그 쓰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제작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대본을 쓰고 있는 것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덕분에 인생 2막이 단순한 노후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와 희망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저에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자 실천 가이드였습니다. 이 습관들을 제 삶에 적용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습관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7가지 습관 중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이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회복 경험을 얼굴에 나가기 힘들더라도 유튜브에 남기고 싶겠어요. 얼굴 안 나오고 요즘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교육에 예산이 있다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을 구해서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 가족들을 했는데 두 분이 올해 교육생이 발표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게 유튜브에 올라오면 자기가 얼마나 증상이 심할 때 힘들었는지를 감안했는데 50분이 인정되고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좋아져서 교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양성까지. 그런 경험을 만약에 유튜브에 올리면 지금 조현병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있는 당사자로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걸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요즘은 너무 챗 GPT가 좋아서 다 만들어줘요. 지금 이분도 다 챗 GPT로 만든 거예요. AI로. 자막이랑 그림 다 챗 GPT가 해준 거예요. 이 영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저는 A4용지 아주 따뜻하게 제 사명 비전서를 올해도 적었습니다.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매년 적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은 여러분의 사명 비전서를 적고 시간 관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저는 바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유, 마찬가지였습니다.